네, 영화계 135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킹스맨 골든 서클입니다. 네. 제가 선정을 했고요.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 2가 나온다고 하길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가들 평점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긴장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평점이 낮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평점을 살펴봤습니다. 전작은 거의 5점 만점에 4점에서 5점대로 굉장히 호평한 편이었는데 이번 골든서클은 0.5에서 3점으로 대부분 전작에 비해서 실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댓글을 좀 찾아봤는데 28청춘이라는 분은 1편에 열광했던 이유는 신선함에 있었고 2편에 실망하는 이유는 식상함에 있었다. 댓글을 달아주셨고 영알못 완페아라고 하는 분은 매너리즘이 영화를 망친다. 이렇게 패러디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민스 유라고 하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자들이 많이 봐주는 게 싫어서 여자 질 내부에 위치 추적기를 넣는 장면을 재미로 넣는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 수준이 이 정도다. 이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네. 작품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매튜 본, 각본에는 제임스 골드만 매튜 본, 촬영은 조지 리치먼드, 음악은 해리 잭맨, 매튜 마게슨, 편집에는 에디 해밀턴, 수익과 배급에는 20세기 폭스 코리아입니다. 네. 로튼 토마토에서 평점이 전문가는 50%의 신선도와 10점 만점에 5.3점, 관객들은 75%의 신선도와 5점 만점에 3.8점을 주었네요. 네. 전 작품에 비하면 정말 좋지 못한 평점인데 킹스맨 1은 전문가들이 74%의 신선도와 10점 만점에 6.7점, 관객들은 84%의 신선도와 5점 만점에 4점의 점수를 줬어요. 메타크리틱은 이번 골든서클에 메타스코어를 44점 주었고 유저 스코어는 6.9점 정도 받았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6명의 전문가가 대략 5점의 이제 점수를 주었죠.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 나온 이후 2년 만에 후속작이죠. 1편은 전 세계 4억 달러, 그러니까 약 4,490억 정도의 극장 수입을 올렸고 한국에서는 611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외화 청불 영화 중 최고 기록을 세웠죠. 이번 작품에서는 킹스맨 1의 각본이었던 제임스 골드먼이 2도 맡게 되었고 킹스맨 유니버스의 출범을 발표하였고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킹스맨, 스테이트맨, 골든서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킹스맨 1은 원작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2에서는 영화 자체가 오리지널 스토리고 기본 작품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그리고 이번 킹스맨 골든서클에는 줄리안 무어, 할리베리, 제프 브리지스, 콜린 퍼스, 엘튼 존 등의 5명의 오스카 수상자가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스테이츠맨의 코드네임은 모두 주류에서 따왔다는 거.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마블 계열사 아이콘 코믹스에서 만든 게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은 2016년 5월부터 진행이 됐고 개봉일이 원래 2017년 6월 16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6월에 경쟁작들이 굉장히 쟁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원더우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있었죠. 그것들을 다 피해서 10월 6일에 개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주일 앞당겨진 9월 29일 날 개봉이 됐고 한국에서는 9월 27일로 개봉이 됐죠. 게임으로도 출시됐는데 이것보다는 덜 폭력적이라는 거. 그리고 킹스맨 3도 작품 이름 벌써 나왔더라고요. 3가 완결이라는데? 지금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네, 감독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언론 시사 이후에 캐릭터 활용면에서 아쉽다는 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독은 100% 만족한다고 지금 영화에.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영화를 보고 의견이 갈리는 게 좋고 전작에 재미있게 봤던 사람이라면 이번 작품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굉장한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포장이지 포장. 네, 꿀리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속편을 만들지 않기로 유명한데 킹스맨만 속편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킹스맨 시리즈를 감독이 좋아하기 때문이고 킹스맨에 출연한 배우들한테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1편 이후의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채닝 테이텀이 굉장히 비중이 적고 역할이 작은데 왜 이런 거냐 그랬더니 3편을 위한 포섭이라고 등장만 시킨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이번에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하는 유머 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독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감독은 나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이것에 우려감을 표하는 것에 오히려 흥미롭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골든서클에서 지적되는 장면 또한 20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편인 시크릿 에이전트의 머리 폭발 장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이 없었으면서 추적기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현상이 재밌다. 병신 같은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찾아봤어요. 오피셜 기사입니다. 극장판은 러닝타임이 2시간 20분이다. 근데 원래는 3시간 40분이었다던데 강도판을 개봉할 의향이 있는가? 그랬더니 원래는 스피노프처럼 해가지고 2편을 2개로 나눠서 개봉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편집본이 잘라나가면서 2시간 20분으로 줄여야만 했다고. 근데 잘라나간 부분들에 뭐가 있었냐면 멀린과 진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장면, 포피의 더 많은 이야기, 해리가 트레이닝하는 장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걸 다 넣겠다는 거는 그냥 드라마로 미드 만들어야지. 그쵸. 또 해리가 전편에 죽었는데 골든서클에서 다시 등장한다. 등장시킨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해리의 죽음이 날 너무 슬프게 했다. 그래서 다시 불러내고 싶었고 콜린 퍼스가 다시 일하고 싶었다. 관객들도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해리가 없는 킹스맨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작은 굉장히 액션과의 완벽한 매치로 음악 선정을 잘 했는데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선곡 기준이나 과정이 궁금하다 라고 하니까 매튜 본이 음악은 내게 첫사랑과 같다. 난 사실 뮤지션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트랙을 쓰던 새로 작곡을 하던 영화에 어울리게 음악을 넣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기한테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답니다. 엘튼 존을 캐스팅하게 됐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전 작품에 캐스팅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편에서도. 근데 거부당했고 2편에서 불렀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출연하게 됐다고. 엘튼 존이랑 일을 해보니까 그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훌륭한 배우라고 하는 걸 느꼈고 엘튼을 원했던 이유는 그 전 작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거라는 생각에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 전 작품하고 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그 전에도 캐스팅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본인 자체가 킹스맨인 것 같아. 정신이 없어. 폭파됐던지. 어디가 날아갔나 봐. 네. 그러면은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스텝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본 감독, 전작으로는 레이어 케이크, 킥에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가이 리치 감독이 친구죠. 그래서 첫 세 작품 로스트 어겐 투 스모킹 배럴즈, 스네치, 스텝 스웨프트 어웨이 등을 같이 제작을 했고 데뷔 작품은 다니엘 크레이크 주연의 레이어 케이크라고 영화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후에 브라이언 싱어가 하차한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 연출자로 내정이 됐는데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해야 해서 맞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킥에스를 연출하고 굉장히 호평받았고 그 다음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로 연출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연출을 맡게 됐는데 킹스맨을 연출해야 됐기 때문에 하차하고 대신에 각본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판타스틱 4 리부트에도 제작으로 참여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킹스맨 골든서클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을 다 본 것 같아요. 대우표 굉장히 재밌게 봤고 퍼스트 클래스도 봤고 킥엑스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이 상상으로만 하는 개그라든지 드립을 믹스시키는 것 같고 오락영화, 뭐 대중영화, 히어로영화에서 관객들이 재밌어할 만한 지점을 잘 아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이번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촬영감독인 조지 리치몬드, 전작으로는 와이드 윌, 선샤인 온 리스, 대열차 강도,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독수리 에디, 스파이 게임, 툼레이더 새로운 시리즈. 보니까 감독이랑은 작품을 같이 해서 이번 작품에도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 영화에서 뭐 촬영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액션씬에서 굉장히 쫄깃한 느낌도 좋았고 저 장면은 어떻게 촬영했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음악 감독의 해리 잭맨, 매튜 바게슨, 그리고 편집에는 에디 해밀턴인데 매튜 본 감독의 작품을 대다수 같이 한 스텝입니다. 사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스텝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배우는 해리 파트 역의 콜린 퍼슬, 전작으로는 잉글리시 페이션트, 셰익스피어 인 러브,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 브리짓 존스의 일기, 러브 액츄얼리, 맘마미아, 싱글맨, 킹스 스피치 등에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2017년, 2018년에 개봉 예정작이 약 5작품 정도 있더라고요. 이번 작품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할 만한 건
매튜 본이 콜린 퍼스한테 성룡 전단 트레이너를 갖다 붙여줬다고. 근데 이 트레이너가 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 트레이닝 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콜린 퍼스가 몸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트레이너를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도 나왔지. 그쵸. 거기서는 킹스맨과는 반대되는 역할이고. 네. 개인적으로는 러브 액츄얼리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순박하면서도 어울렸고. 포르투갈려하고 결혼하는 거였나? 그쵸. 그리고 킹스 스피치에서의 모습도 어울리는데 말더듬이. 네, 항상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고 계층이 높은 사람인데 뭔가 마음이 순수한 귀족이지 귀족. 그쵸. 그런 이미지로 참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포피 역할의 줄리안 무어, 전작으로는 도망자,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디아워스, 파프롬 헤븐, 칠드런 오브 맨, I'm Not There, 싱글맨, 맵 투 더 스타, 스틸 앨리스 등에 나왔습니다. 네. 킹스맨으로 줄리안 무어를 소개시켜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처음 줄리안 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랜드 슬래머 아니야? 그쵸. 세계 3대 영화제 오스카 플러스 골든글러브. 그쵸. 개인사를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공수부대 군법 무관 그리고 어머니는 스콜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전학을 9번이나 다닐 정도였고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그리고 16살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의사가 장래의 희망이었던 우등생이었다고. 근데 교내에서 연극에 출연했는데 이때부터 흥미가 생겨가지고 연기자를 지망하게 됐고 부모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보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서 연기를 배우게 됐다고. 네.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죠. 뜨기 시작한 게 30대 중반 즈음부터니까. 그쵸. 쇼컷에 출연하면서부터 주목받았고 그 이후에 주라기 공원 그쵸. 거기에 캐스팅돼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후에 작품성 있는 영화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부기나이트라든지 매그놀리아라든지 디아워스라든지 연기력을 뽐내면서 수많은 상을 수상을 했죠. 콜린 퍼스하고는 싱글맨에서 같이 나온 적이 있지. 아 그쵸. 콜린 퍼스가 거기서는 게이 역할이었고 줄리엣 무어는 콜린 퍼스의 막역 지우인데 사실 흑심이 있는 그런 관계로 나왔지. 네. 참 연기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연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다른 연기를 하기에. 왜냐면 흔하지 않은 얼굴이라서 한번 보면은 각인되잖아요. 이분의 얼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역할에서 연기를 참 잘해내는 게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하고. 퇴폐적인 역할도 잘 소화하고. 네. 디아워스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역할이었지 굉장히. 스트렐리스에서는 언어학자인데 치매를 알아서 점점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상실감이랄지 고독감을 굉장히 잘 표현했었죠. 그리고 뭐 주라기 공원 2에서는 티라노 새끼를 살리려다가 동료들을 다 죽게 만드는 뭐 그런 역할도 맡았고. 그 정도. 다음으로는 에그시 역할의 테런 에저튼. 전작으로는 킹스맨으로 데뷔를 했고 레전드, 독수리 에디, 싱에 나왔습니다. 네. 89년생으로 굉장히 젊죠. 미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는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박찬욱의 올드보이와 김기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재밌게 봤다고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엘튼 존의 음악 인생을 다룬 영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주연은 톰 하디가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무산이 됐다고. 그래서 누구를 할까 찾다가 테런 에저튼이 물망에 올랐는데 싱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엘튼 존의 I'm Still Standing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꽤나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테런 에저튼이. 그래서 엘튼 존의 음악 인생을 다룬 전기에도 주연으로 나오면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만 봐도 호날두 닮았어. 영국 호날두야? 특히 평상복 차림으로 모자 거꾸로 썼을 때는 진짜 호날두지. 영화 보면서도 이번에 느꼈지만 정장 입었을 때와 모자 쓸 때 갭이 참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킹스맨이라는 이 시리즈 자체가 영국이라는 계급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이잖아. 그쵸? 영국은 그 사람들의 신분과 서열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귀족들은 축구도 안 보지. 걔네들은 럭비 하거든. 럭비. 미개한 서민 스포츠 안 한다고. 근데 이 에그시는 그러니까 서민 출신인데 귀족 중에 귀족, 신사 중에 신사, 킹스맨 하는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신분을 세탁하는 이야기? 그런 거에 굉장히 잘 맞는 외모를 갖춘 배우가 아닌가. 딱 보면은 진짜 호날두잖아. 영국 깡촌 뭐 리버풀 이런 데에 있을 법한 그런 친구고. 그치. 그 점에서 잘 고르지 않았나.
킹스맨이 데뷔작이었는데 참 주연을 잘 캐스팅한 것 같아요. 모험적으로도.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진저 역할의 할리벨리, 전작으로는 고인돌 가족, 엑스맨 시리즈, 몬스터볼, 캐두먼, 고티카 등이 있습니다. 난 캐두먼밖에 본 게 없어. 아 진짜? 캐두먼이 제일 흑역사인데? 그거 망한 영화라고 해가지고 OCN 이런 데서 많이 틀어졌어. 이분은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흑인 수상자로 유명하죠. 아무래도 엑스맨 시리즈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날씨를 좌우하는 스톰이었나? 그 역할로 항상 나왔었고 몬스터볼로 수상을 했는데 제가 몬스터볼 안 봤어요 아직.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가 없죠. 그냥 오퍼레이터 아니야 오퍼레이터. 그쵸. 참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 할리벨리를 왜 캐스팅했지? 라고 싶을 정도로 몸 쓰는 게 장기인 사람인데 목만 쓰고 있으니 답답했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승진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편집본에서는 우리 친구가 죽지 않습니까? 감독판에는 분명히 진저와 돌아가신 친구가 사랑을 하고 죽으니까 그거에 분노하는 뭐 그런 시퀀스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멀린 살아난다며? 또? 아니 그러니까 편집된 분량에는 멀린이 마지막에 살아나는 아 진짜? 그게 있었어. 근데 이게 감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뻘짓 같다 해가지고 잘랐다고 하지. 그러니까 찍어놓긴 찍어놨어. 근데 그거는 그냥 편집한 것 뿐이야. 계속 살리네. 그러니까 차기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거. 그치. 이번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좀 너무 쪽팔려가지고 안 보여줬을 수 있는데 차기작에서는 충분히 살아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지. 와 이번엔 뭘 가지고 또 살리려나. 무슨 신박한 도구를 가지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이전트 데킬라 역할의 채닝 테이텀, 전작으로는 스텝업, 시즈더맨, 화이트하우스 다운, 폭스캐쳐, 헤이트풀 에잇, 헬시저 등에 나왔습니다. 네. 세 작품이나 저희가 어떻게 그치. 뭐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네요. 세 개 다 미국 전형적인 미국 남자 역할을 하긴 했지. 그렇죠. 물론 헬 시저에선 알고 보니 스파이였다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네. 이번 작품에서는 전직 스트리퍼의 특기를 살려서 혼자 팬티 입고 춤추는 장면이 그거 말고는 뭐 한 게 없잖아 사실. 다음 배우로는 에이전트 샴페인 역할의 제프 브리지스, 전작으로는 킹콩, 스타맨, 사랑의 행로, 위대한 레보스키, 아이언맨, 크레이지 하트, 더 브레이브, 로스트 인 더스트 등이 나왔습니다. 네. 줄리안 모어하고 빅 레보스키에 같이 나온 적이 있지. 그렇죠. 위대한 레보스키. 그때는 제프 브리지스가 주연이었고 줄리안 모어가 판무파탈 같은 역할이었지. 아이언맨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악역이었고, 그치. 크레이지 하트나 더 브레이브, 로스트 인 더스트도 약간 색깔이 비슷하기는 한데 나름의 포스가 있잖아요. 제프 브리지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외부적인 이미지가 이번 영화의 캐스팅에 또 작용한 게 아닌가. 사실 이번 작품에도 한 건 딱히 없지만 스테이츠맨 수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미국 틀딱. 그쵸. 뭐 킹스맨에 해리 파트가 있으면은 뭐 여긴 제프 브리지스가 있어야 되잖아. 뭐 이런 느낌. 그러면은 1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작품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